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잘못 왔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아니요, 괜찮지 않고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가서요. 정말 새벽부터 아니 아침부터 정치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도 이 부상 투혼 이게 저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목이 가면은 방송하기 쉽지 않은데 아유 저 이 부상 투혼 죄송합니다. 아 역시 전직 당 대표급은 달라. 귀감이 됩니다. 네, 네, 정직 당 대표는 목 관리를 못해서 아닙니다.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저기 근데 어제 헌재 재판 그 있었잖아요. 네. 증인신문 대부분 또 봤죠. 두 변호사 다. 전체는 못 봤는데 네, 중요한 부분. 큰 줄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김준호 변호사도. 네, 저는 핵심적으로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때는 안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내란과 관련된 디펜스를 헌재에서 하고 있다. 아, 국무회의의 적법성 같은 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그 관심 없다 대통령은. 네, 관심 그런 없다. 얘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안 나오는 날 아니면 야. 중간에 간 날이 다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빠졌다. 이거를 가지고 프레임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신다. 내란 방어가 우선이다. 네, 대통령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럼 내란부터 볼게요. 어제 서초동부터 갑니다. 구속 취소 어제 신문길이었어요. 짧게 구속 취소 된다 안 된다. 될 가능성 없어요. 자 된다 안 된다.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왜 했어요 그럼 대통령은? 아니 본인도 알 거잖아. 다 검사장 출신인데 구속 취소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 그 전부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일관성을 끝까지 관철해서 본인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 취소를 보석보다 앞에 뒀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구속 취소 받아들인 사례 거의 없어요. 우리 다 압니다 그거. 근데 대부분 이제 그냥 7일 안에 대통령 판사가 기록 보고 끝 이러잖아요. 근데 어제 중앙의 지규현 부장은 시간도 많이 주고 특별히 신문길도 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더 줄 테니까 양측 의견서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거 내가 결정하기 이러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즉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매우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속 취소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속 취소는 대표적으로 진범이 잡혔을 때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가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구속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사유가 애초부터 없었거나 소멸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시간을 열흘이나 줬다. 사실 구속 취소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의견 다 낼 거 내세요. 다 들어줄 테니까 뭐 이런 일종의 절차. 그러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헌재에서 막 이거죠. 헌재가 불공정합니다. 절차 이상해요. 그 얘기를 못하게 그냥 근원적으로 싹을 자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부장이잖아요. 이 지부장 입장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아마 저 내란죄 본 재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구속 기간이 1심에서 6개월이잖아요. 예. 그 구속 기간의 제한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집중 심리는 할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의 공판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은 할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다만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가 되면 구속 기간이 좀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 법원이 허가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그래서 6개월에 딱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어느 순간 보석 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구속 취소가 불허되면 아마 보석허가 청구는 곧바로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좀 앞선 예측이긴 하지만 사실 기록이 두껍고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법원 스타일로 봤을 때 집중 심리해도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2달 갔어요. 다음 변론 준비일이 공판 준비일이 3월 말이니까 3월 25일. 그럼 거의 2달 갔거든요. 그럼 4달 만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가 옵션은 3개. 직권남용으로 추가 영장 띄워가지고 기소기간 연장해서 계속 구금한다. 네. 두 번째 6개월 만료로 풀어준다. 세 번째 6개월 만료되기 전에 보석으로 풀어준다. 가능성 높은 순서로는 1번, 3번, 2번 순서로. 그렇죠. 그럼 구속기간 연장? 검찰은 그렇게 시도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 막힌다면 재판부의 선택은 6개월이 거의 임박했을 때 주거제한, 통신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김준호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시면은
동의합니다. 예. 아니면 이제 반론만 하세요. 똑같은 얘기 목이 힘들기 때문에 동의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사람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대통령 파명된다는 전제하에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 연장하는 게 제일 가능성 높고 그게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어주지 않고 법원이 제한에 붙여가지고 보석을 시킬 거다. 요게 이제 두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요건 보시면 되고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보죠. 홍장원 전 차장 사실 어제 또 진술 또 바꿨거든요. 진술 많이 바꾸긴 해. 방송 인터뷰 나와서 A라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나와서 안 맞으면 사실은 A-였습니다. B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봤을 때 그 차장 자체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아니면 떨어진다.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메모 자체의 증명력, 네. 두 번째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증명력, 세 번째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건 다 서로 다른 층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 날카로워. 야. 아니 그래서 메모 자체는 작성 경위나 시각 장소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져서 예. 그 부분은 설령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모 원본 없고 꾸기고 뭐 정서하고 뭐 가필되고 있고 이런. 근데 저는 원본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블랙요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예. 뭔가 그 단서를 안 남기기 위해서 버리는 게 습관화된 사람일 수 있어요. 007 그런 부분까지 가미한다면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 자체에 대한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예. 홍장원 그건 일단 그럼 하나씩 정리하면 메모 자체 증명력은 세모 예. 정도로 해두고 예, 일단 왜냐면 가필되고 막 이랬으니까. 예. 원진술자인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자가 나와서 예. 사실은 추가로 증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죠. 예. 그런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은 다른 증거들과 결국은 교차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도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그 검찰 피신 조서가 상당 부분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여인영 조지호 예. 이 두 인물 간의 통화 시각과 다른 인물들 간의 통화 순서를 가지고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시간 순서를 맞춰서 질문을 했었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위치 추적 시도를 홍장원 차장이 인지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가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겁니다. 특히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예.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인정했어요. 아 조태용 원장이 물론 예. 그것에 대한 그럼- 반응에 대해서는 다소간 예, 진술의 예, 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그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홍장원 차장이 과연 신내림을 받아서 지어낼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 진술 자체를 통으로 배척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예. 만약에 그 진술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설령 헌법재판소가 예.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증인 홍장원의 법정 진술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예. 정치인 체포 지시나 그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다른 증거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논점을 좁힐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최대한 논란이 없는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만 봐도 파면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에까지 들어가서 판단을 한다면 메모를 배척하거나 홍장원 차장의 진술까지 배척하더라도 예. 그 체포 시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으로 예를 들면 그걸 유죄의 증거 2개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김준현 변호사 동의합니까? 저 하차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자분들이. 지금 실질적 하차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위기입니다. 네. 어쨌든 다 동의한다는 얘기. 네네. 딴 거 붙일 건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그러니까요. 어제도 탄핵 공작이다. 당신이 잘린 다음에 박선원 의원 만나고 메모 전해주면서 공작이 시작돼서 이 얘기를 어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요. 네. 윤 대통령 측의 인식은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아하. 본인이 탄핵소추에 이르게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실관계는 그것과 좀 다르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 것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 이제 국회에 와서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을 맞아요. 만났죠. 그랬는데 정작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기각됐어. 1차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표결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됐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3명 빼고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등등 또 사실상 그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바꿨잖아요. 예. 우리 당의 임기를 포함해서 다 일임한다라고 예. 했다가 그 입장을 바꿔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탄핵 심판을 마치 홍장원 탄핵 심판처럼 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란죄가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 체포조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는 거 이거 두 개를 지시가 없었다는 걸 막는 게 최고의 목표 같아요. 내란죄 안 되려면. 네, 형사재판에서. 그거를 지금 탄핵될 때는 되더라도 그렇죠. 사형 무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로 헌재에서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성립료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어차피 뭐 부정선거도 선관위 사무총장 나왔을 때 그냥 갔잖아요. 네. 그왜 그랬냐고요? 어제 부정선거인데. 어제 한독수 총리 때 그냥 가고. 가고. 그러니까 그 오직 내란죄가 핵심이다. 자 저는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그 내란죄 핵심에 또 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네. 어제 나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데 나는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고 쟁점이 겹치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서는 검찰 조서에 있는 애가 맞아요. 틀렸어요. 뭐 거짓말이에요. 진실 얘기 안 하고 제가 서명하고 날인한 겁니다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 성립을 인정한 거잖아요. 제가 다 서명 날인했다. 그 변호인 입회하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처럼 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처럼 나와서 말을 조금 이렇게 좀 대통령 유리하게 해주길 바랬을 건데. 그렇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증명력을 못 깨니까 선망까지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 질문은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픈 사람인데. 공개된 법정이고 지금 뭐 어떤 중병을 앓고 있는지도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이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될 건데 증인을 앉혀놓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선망이 있지 않았냐. 즉 당신은 지금 사물과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건 좀 증인에게 모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고 조지호 청장이 얘기했고 근데 사실 어제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 조사 몇 시간 받았는지까지 쭉 띄우면서 그 아픈 몸을 이렇게 조사받았는데 제대로 된 정신에서 얘기했었겠어 이런 얘기인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조지호 청장은 내가 다 사인했다. 그 얘기는 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검찰 지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뒤집는 진술들은 별로 안 나왔잖아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진우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이거 괜찮은 방식인데 이거? 예. 자 그러면 데스크가 된 것 같아요. 패널계 데스크네. 자 그러면 이거 한덕수 총리가 김영재 재판관을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건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개인적인 느낌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역시 관료를 오래 한 사람은 달라요. 개인적인 느낌은 말할 수가 없고 그건 재판관들이 판정하시는 거고 어쨌든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절차적 실체적 흠결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거는 대통령한테 역시 유리한 건 아니죠. 예의를 지킨 거죠.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이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고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그리고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을 넘겼는데 헌재가 판단할 근거는 어느 정도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죄송한데, 근데 그냥 예상했던 거고 그 공간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국무회의 열 생각도 없었는데 한덕수 총리 때문에 열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죠. 국무회의였다 아니었다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고, 어쨌든 나는 알겠습니다. 반대했다 뭐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이 송 변호사는 최종 판결 나는 시점을 3월 2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김준호 변호사는 3월 25일 언저리.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2월 25일에 변론 종결입니다. 본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밴드가 3월 13일에서 3월 27일까지인 예. 거잖아요. 예. 그 밴드의 앞부분에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더 당긴다면 3월 11일 선고까지 가능할 수 있게 11일 2주 만에 선고한다면 오. 변론 종결로 2주 만에 선고한다면 가능한데 다만 이번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조금 더 사실관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정문 쓰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저는 기존의 예상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1차 변론 기일까지 한다. 2월에 끝난다. 변론 기일은 3월 중순에 나와야 되는데 예. 중간에 갑자기 마은혁 임명될까봐 예. 아진호를 3월 25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당겨질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막판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대통령 하야설 자진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당신도 살고 당도 살고 당연히 여기서 국민의힘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는 거 아니야라는 게 보수 언론 김영칼럼 통해서 나오거든요. 석동구 변호사는 노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럼 결국 대통령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가정 법조 코너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왜냐면 공무원들 징계 절차 들어가면 사표 못 내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좀 다른가? 윤 선출직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하야해야 된다거나 할 거라는 얘기도 아닌데 네.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예, 공부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회법 134조 2항에 보면 예. 이제 소추결서가 송달되었을 때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검사들 그러니까 사표 못 내는 이렇게 거야. 돼 있잖아요. 근데 주어가 임명권자는이에요. 예. 그럼 이제 임명권자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냐? 아, 선출직.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중에 네. 임명권자 없는 사람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위원. 이건 국회 선출이에요.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장 예, 예.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자진 사임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법이 임명권자는 사표 수리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요 연역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탄핵 제도가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률에 구체적인 탄핵 절차가 마련된 거는 1964년이 처음이에요. 예. 그 당시에 공화당 전국구 의원 이종극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 방송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다들. 처음 들었어. 네. 그 당시에 공화당 전국구 이종극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 사람은 법학자예요. 예.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심판법을 예. 발의를 해요. 예. 이때 발의해서 만들어진 당시 국회법 126조의 5 제2항이 지금까지 이제 국회법의 예. 134조 예. 2항으로 내려오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1962년 헌법에도 예. 탄핵될 수 있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말고 국회 선출직 중앙선관 이런 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진 사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 예. 놀랍게도 1964년인데도 속기록 64년. 저 국회 회의록을 확인했어요. 64년 네. 속기록을. 확인해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신민당 국회의원이 YS? 아니 저 그 당시 유진상? 그 당시 야당이 그때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이니까 상상을 못한 네. 게 아니고 네. 대통령 탄핵도 상정을 한 거예요. 생각을 오.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은 네. 사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사임할 수 있다. 가능은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하나 더 공부. 김준호 변호사 빠져들었어 지금. 하나 더 있어. 헌법 84조. 왜냐면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 외환 빼고. 윤석열 대통령 딱 지금 그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소돼 있는 사람이 대선이 됐어.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새로 대통령 때 새로 기소 안 되는 걸 알겠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니? 받아야 되는 거니? 중단되는 거니? 요건데 한 전 대표는 그때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선거법 외에도 그게 방송사 토론 나와서 패널이 물어봤더니 나는 이거 중단되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저한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단되는 게 맞다. 어떻게 봅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죠.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법원이 판단을 하든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다만 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지금 그 구속되어 있는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많이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과거에 그 홍준표 저 당시 후보죠. 2017년 대선 예, 예, 때 예, 예. 그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니까 그거는 재판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어요. 서운할 거고. 맞아, 송영길 대표 그랬지. 참고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작년 6월 8일하고 6월 9일에 페이스북에 이 헌법 84조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이 예. 현안으로 점화시킵니다. 예. 그때 제가 헌법학자 7분의 책을 찾아봤어요. 예.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나는 한 권만 찾아봤는데 7권 찾아봤. 나는 집에 있는 한 권만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7분 걸 찾아봤더니 7권. 헌법 84조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기소라고 풀이한 분이 2분, 그다음에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풀이한 분이 3분.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리고 뜻풀이를 따로 안 한 분이 2분. 예. 그런데 그 7분 모두 공통적으로 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예.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중단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헌법 84조 논란을 초래하는 분은 사실 애초에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당선된다면. 예. 책 몇 권 찾아봤어요. 난 한 권. 나 집에 있는 거 달랑 한 권. 그렇지. 야, 이거 원래 이 학습이 원래 김준우 변호사가 탐구 욕구가 있는데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김준우 변호사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그게 저는 기본적인 취지가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원래 아닌데 2심이라고 대법원은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대법원이 판결을 해버려도 할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관해서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모든 것은 예. 그러니까 2심까지는 출석하고 변론기일 가야 되잖아요. 피고인이면 예. 대통령 되면 안 가야 되지. 일해야 되니까 예. 원래 취지는. 취지는. 근데 대법원은 안 하잖아요. 출석을. 그렇지. 그래서 그러서 판결해도 할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헌법 밖에 제가 여쭤본 개인적으로 학자들은 예. 다수설은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공소유지가. 예. 그래서 재판 안 받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교과서에 써야지 이걸 뭐 학설이라고 카운트를 할 텐데. 교과서를 안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요즘 학계가 어려워서 교과서를 안 씁니다. 그래요? 근데 방송 전후로 예. 이제 꺼질 때 물어보거나 전화로 여쭤본 분들이 좀 전화 한 4-5분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준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완전히 돌아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강두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영은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